한번 보실까요? 제가 이제 주역 책도 지난번에 천자문의 글자를 다양한 그 각골문, 금문체 이렇게 두니까 이해하기가 가장 정확해서 중요한 글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정리는 할 겁니다. 특히 64개에 들어가서는 개명하고 거기 가장 중요한 글자들은요.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5번째까지는 일반적으로 그 서예에서 쓰는 글자들이죠. 맨 앞에는 대신에 해서체를 강의자전체로 이렇게 두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서체죠. 예서체. 예서체는 정체하고 해서체하고 행서체하고 그 사이 글자가 되고, 그 다음에 소전체는 진나라 때 통일 문자입니다. 진나라가 600여 년간의 춘추 전국시대를 마치고 그 통일국가를 이루었죠. 그러니까 하나라, 은나라, 주나라 이어서 그 다음에 600년간의 공백기간이 있다가 그래서 진시 황제가 나타납니다.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미 600년 전에는 하은주 3대로 계속 통일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후국들이 항상 그 왕조로 조회를 오는 거였었죠. 근데 어쨌든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각 지역마다, 각 제후국마다 글자들이 점차 달라집니다. 우리가 한 세대, 두 세대만 하더라도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600년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죠. 20세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글자들도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면서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난 그 통일 왕조에서 전국을 공용 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. 공용 글자가 있어야 되고. 그래서 그 공용 문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소전체고요. 이 소전체는 그 다음에 후한시대 때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문해자의 글자를 파자를 하는데 바로 이 소전체를 가지고 썼습니다. 그러니까 일부는 비슷하게 맞을 것이고 일부는 상당히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글자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행서체는 초서체 전에 약간 흘림체입니다. 우리가 글씨를 쓰다 보면 약간 흘려 쓰게 되는 그 흘림체에 되고, 그리고 이제 이 글자들은 쓰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. 그래서 누가 잘 쓰면 무슨 왕이지 체다, 누구 체다인데요. 천자문이라 주역대관에서 이 표지에 바탕글씨 체 있죠. 주역대관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체가 있을 겁니다. 그거는 저수량체입니다. 어디서 보시려면은요, 우리가 맨 앞표지, 속표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표지 2번이라고 쓴 대목이 있을 겁니다. 2번에 보면은 제가 그거 다 해놨어요. 겉표지에 바탕제호, 주역, 대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시대의 저수량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해서체입니다. 글씨가 아주 정갈하고요, 깨끗해가지고 제가 이번 거를 찾아 썼고요. 그 다음에 속표지에 있는 그 바로 앞쪽 한번 보세요. 앞쪽에 보면 주역, 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주자, 역자. 이거 역자 아리까리하죠. 그 다음에 대자, 큰 대자는 이거 사람이 벌리고 있는 건지 팔 벌리고 있는 건지 하여튼 대자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관자는 황새관자입니다. 볼관자의 원래 원형질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. 근데 이거는 자 이제 하나라, 그 다음에 은나라, 보통 은나라, 주나라 때 금문, 다시 말해서 청동기 그릇에, 여기는 전부 다 제가 서주, 주나라 때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낙양 땅으로 이사 가기 전에 서주 시기에 바로 그 제기에 쓰였던 바로 글자들을 채집한 것이죠. 중국이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채집했던 주역, 대관이라고 쓴 글자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표지에 방원도가 있죠. 가운데는 네모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넓은 거 있죠. 이거는 복희시 선천팔계를 근거로 해서 64계도를 그린 내용입니다. 천원지방에 의거해서 쓴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 뒷표지에 있는 요 그림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. 바로 경복궁 광화문의 성각휘, 그러니까 성각휘 위에 벽돌로 쭉 새겨둔 문입니다. 후천팔계 방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 8회 법칙에 근거해서 64계도를 그려놓은 건데요. 이거는
제가 다 만들었습니다. 어디서 만들어요? 그 앞쪽에서 보고 뒤쪽에서 보고 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. 광화문 정면에서 보고 그 다음에 임금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궁궐 안에서 바깥 바라보는 방식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은 궁궐 안에서 임금님이 안에서 저 남면을 해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일정 파레드를 전면 재배치한 그림입니다. 요거 여기서 보시는 거 여러분들 대단히 훌륭하다 보셔야 돼요. 제가 주역해가지고 다 이거는 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글이 저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제가 왜 조금 잘못 색깔이 좀 들어갔는데 별로 문제 안 됩니다. 가운데 있는 요 5개의 별 모양, 그죠? 5개의 별 모양은 원래 이건 북신을 나타내고요. 이제 공부할 텐데 하도 낙서의 뭐예요? 오한극의 그림입니다. 그 오한극을 나타낸 것이고, 요거는 제가 갖다 집어넣습니다. 그 광화문 가봤자 그 주로 들어오고 밑에는 텅 빈 공간이잖아요. 그죠?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거 여기 동영상 띄워놓고 여기 화면에다 띄워놓고 광화문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랬는데 다녀오신 분 있나요? 이것도 없죠. 죽어도 없어요. 이게 좀 관심 있으시면 정말 가서 한번 보세요. 쭉 가서 저 선생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제가 열심히 확인하라 그랬죠. 그 선생 말 다 믿지 말라 그랬죠. 선생님이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가서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들 실력이 쑥쑥 늘어납니다. 그래서 그 별은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북신 그 북극 5성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바로 임금 자리를 나타내는 겁니다. 그래서 임금이 천하의 중심이 돼서 내가 이런 역도로서 그죠? 천하의 그죠? 이 정치를 천하의 역도를 펼치겠다. 그러니까 바른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뒤에다가 앞에는 선천이요, 뒤에는 후천팔계 방위도에 그래서 이렇게 쭉 펼쳐놓은 그림들입니다. 그냥 멋스럽게 만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앞에서 여러 가지 보기 전에 우리 글자부터 한번 구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주역